독립운동의 최대 보급처 자금줄이었던 영웅 최부자 최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6대 만석군의 철학. 경주 최부자 가문은 6대에 걸쳐 부를 쌓아왔지만 만석 이상의 재산을 쌓지 않겠다는 가훈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탐욕을 경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철학은 후에 독립운동 자금 지원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죠. 최부자 가문은 단순한 재산가가 아니라 재산을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마을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그들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이 독립운동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최부자의 아들, 독립운동의 길을 걷다. 최부자의 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중 하나는 최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조선의 자주 독립을 꿈꾸며 공부에 매진했으나 1910년 한일병합으로 나라가 일본의 지배 아래 놓이자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되자 그는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문의 재산을 사용해 경주의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은신처를 마련해주는 등 독립운동가들의 숨겨진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숨은 후원자. 1919년 3.1운동 이후 최준은 독립운동 자금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값어치가 예상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최준은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부자였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보낸 자금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있어 큰 힘이 되었고 임시정부가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최준은 이때도 철저히 익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준의 집, 독립운동의 은신처가 되다. 일제의 감시가 심해질수록 독립운동가들은 숨을 곳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최준은 자신의 집과 경주에 있는 다른 부지들을 제공해 독립운동가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이곳에서 잠시 머물며 일제의 감시를 피했고 최준은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자금을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최준의 은신처에서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최준은 일제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그들을 돕는 것이 위험했지만 나라를 되찾겠다는 신념 하나로 이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교육을 통한 독립운동. 최준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조선교육회를 설립해 민족교육에 힘썼습니다. 그는 독립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잘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금지한 민족교육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젊은이들이 민족의식을 잃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일제의 눈에 띄어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교육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나라를 위한 마지막 헌신. 1945년 광복이 이루어지자 최준은 모든 자금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할 결심을 합니다. 독립을 위해 사용했던 재산뿐 아니라 남은 재산도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로 하며 경주의 땅과 자산을 기부하고 사회에 헌신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그는 독립운동가들의 복지를 지원하고 그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경주 최부자의 마지막 때를 이은 최준의 이러한 헌신은 오늘날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